안녕하세요. 북경의 한국인입니다. 중국어를 그대로 두고 자막을 보내드렸었는데 중국어가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한번 제가 나레이션으로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애플의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것은 복건성에서 열리고 있었던 퀄컴과 애플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중국의 인민법정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의 신모델 6가지 종류가 중국 내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중국 복건성의 지방법원, 중급법원에서 열렸던 이 소송은 사실 2년 전에 퀄컴이 애플에 대해서 2건의 특허 침해를 고소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퀄컴은 세계를 리드하는 통신 반도체 칩 메이커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애플도 퀄컴의 아주 큰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특허를 놓고 서로 갈등을 빚은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벌써 16, 17, 18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그 쟁점은 뭐냐? 주로 퀄컴이 애플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플에서 스와이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화면을 미끄러뜨려 가지고 전환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애플의 특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못하겠다. 그건 원래 우리 특허다. 내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애플은 뭐라고 반론을 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의 기술을 다 사고 돈도 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한테 줄 거 다 줬고 또 우리 특허라는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개발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업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퀄컴이 정당하지 않게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그런다고 보는 것이고요. 퀄컴 입장에서는 애플이 그 부정당하게 자기들이 가져가야 할 부분을 안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돈 더 내놔라 못 준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소송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퀄컴이 이것을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또 같이 소송을 거므로써 전 세계적인 소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은 또 퀄컴의 소송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까지 소송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그 복건성 인민법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퀄컴은 복건성에서 애플을 고소했고요. 애플은 북경에서 퀄컴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건성 법원에서는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2가지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7가지 모델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결정했는데요. 이것은 복건성에 한한 조치가 아니라 전 중국 지역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의 주가는 한때 요동지를 쳤었는데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애플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이런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2심제가 아니고 단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결국 최종 결정인 셈입니다. 판매가 금지된 모델은 아이폰 6S부터 시작해서 6S 플러스, 아이폰 7, 7 플러스, 아이폰 8, 8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0이라고 해야 되나요? X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최신형 휴대폰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모두 구식 모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재고 처리하라 이런 정도의 그 데미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신형 모델에 대한 판매도 정말 좋지가 않아서 어차피 이런 조치를 당하나 안 당하나 애플 입장에서는
이 판결로 인한 직접적인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애플의 OS, iOS 12부터는 이러한 퀄컴의 그 지적재산권 공격을 이미 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에는 이런 그 지적재산권 갈등은 소지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애플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비는 이미 끝났고 이제 오래된 휴대폰들이 페이드아웃 되고 나면 이제 아무 영향이 없는 거라서 사실상 애플에게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재판이 어째서 이제 와서 갑자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들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 진행되어 온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에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부회장인 맹완저우를 체포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것이 혹시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게 만들고 있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복권 진화라는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건 사건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지난 7월이었는데요. 바로 이 복건성 인민법원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지재권을 사용했다고 그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어떤 전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이 복건성 인민법원은 미국 마이크론사의 제품을 중국 내에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 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의 마이크론은 서안에 있던 공장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이 큰 데미지를 입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이렇게 당한 일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경쟁자였던 복건의 복건 진화를 철저히 쳐부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건 진화나 중국 쪽은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복건 진화는 현재까지 몇 달 동안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건성 인민법원이 자꾸 거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복건성 인민법원이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립된 법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도 모두 이 법원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퀄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미중 무역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퀄컴의 NJP 인수를 승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사실 그 회담 직전에 화웨이에 멍완저우가 체포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 제안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권은 사실상 이미 파열돼서 이미 없었던 일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걸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퀄컴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시 주석이 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퀄컴은 90년대에 중국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하이텍 프로젝트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퀄컴하고 중국 정부의 사이가 줄곧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에는 중국 정부가 9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퀄컴에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만 정부도 그 퀄컴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고요.
당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퀄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만에도 대규모의 투자를 했고요. 중국에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주성과 합작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그곳에 만들죠. 퀄컴은 이 합작 공장을 통해 중국에 여러 가지 하이텍을 지원을 했고요. 그동안 3G, 4G 관련된 칩을 생산해서 제공을 하면서 다가올 중국의 5G 시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게 중국이 대규모로 5G 통신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퀄컴이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연소석상에서 퀄컴은 작년 중국과 또 하나의 합작 법인을 만듭니다. 이 법인이 바로 5G의 기술 개발과 생산을 도모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화권 사람들은 퀄컴이 미국인들이고 미국 회사이지만 사실상 중국 혈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화웨이가 11월 30일 그러니까 멍원저우가 잡히기 바로 전날 발표한 것입니다. 바로 화웨이의 글로벌 협력사 92개사 명단입니다. 10년 연속 금메달을 딴 협력사가 인텔과 NJP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퀄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 화웨이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퀄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 정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확연한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에 있어서의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을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그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입는 미국 기업을 영향받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으면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받을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을 고르고 미국 기업들 사이에 서로 이익의 충돌 관계나 갈등이 있는 관계를 골라서 그 갈등 속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내리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미국이나 캐나다, 기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삼권 분립이 돼 있어서 행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사법부가 그 판단을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처럼 일당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당의 그 방침에 따라서 재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어쩌면 유용한 수단으로 부려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대만 폭스컨의 중국 내 공장들의 거점들입니다. 중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죠. 종업원 수를 모두 합치면 거의 5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폭스컨에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는 정말 무시무시할 겁니다. 폭스컨은 나름대로 생존 수단을 강구해서 공장의 해외 이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이고 중국 내에 애플의 협력사, 주요 협력사 18개의 회사가 이미 위험하다는 소문입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휴대폰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받아주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혹시라도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18개 주요 협력사들이 도산할 것은 물론이고 폭스컨의 500만 명을 비롯해서 중국의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실업률이 높아져 가서 사회체제가 위험해지고 있는 중국은 정말 큰 데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중 간의 이러한 갈등은 많은 고수들이 1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기간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